여러분은 마음은 선한데 기가 세 보이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음은 굉장히 선한데 진짜 강한 사람의 특징 5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또는 그 사람이 여러분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째, 절대 상대방 말에 쉽게 흥분하지 않는다. 둘째, 평소에 화를 자주 내지는 않지만 화를 못 내는 것이 아니다. 셋째, 무슨 일이 있어도 쉽게 후회하지 않는다. 넷째, 입씨름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준다. 다섯째, 조용해 보이지만 상대방을 잘 파악하고 선을 넘으면 칼같이 손절한다. 이처럼 내공이 깊은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자신만의 기준이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자와 장자의 인생 지혜가 담긴 5가지 조언을 통해 여러분만의 인생을 다잡아주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옛 선인들의 말씀으로 평안한 노후에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영상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코가 막힌 사람은 악취가 나더라도 냄새를 맡지 못하기 때문에 악취를 싫어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직 냄새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가령 누군가 효도를 알고 공손함을 안다고 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반드시 그 사람이 이미 효도를 행하고 공손함을 행해야지만 효도를 알고 공손함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 단지 효도와 공손함에 대해 말할 줄 안다고 해서 효도와 공손함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 아픔을 안다고 할 경우에도 반드시 자기가 이미 아픔을 겪어야 비로소 아픔을 안다고 할 수 있다. 추위를 안다는 것은 반드시 자기가 이미 추위를 겪은 것이며 배고픔을 안다는 것은 반드시 자기가 이미 배고픔을 겪은 것이다. 그러니 암과 행위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겠는가? 왕양명에 따르면 암과 실천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로 아는 사람은 반드시 실천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이미 아는 사람이다. 또 실천하는 만큼 아는 것이며 아는 만큼 실천하는 것이다. 공자가 말은 어눌하게 하더라도 실천은 민첩하게 하라고 조언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실천이 없는 말은 실망을 가져오고 실망은 서운함으로 이어지며 서운함이 쌓이면 인간관계가 무너진다. 현명한 사람은 말보다 행동에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행동보다 말과 얼굴빛에 힘쓴다. 기분 좋을 때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는 격언이 있다. 좋은 기분의 말은 유창해지는 반면 실천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 남에게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언젠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재미난 이야기 하나가 떠오른다. 여행은 마음이 떨릴 때 떠나야 하는데 사람들은 보통 마음이 떨리는 시기에 돈이 없다는 것이다. 돈이 생길 나이가 되면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고 다리가 떨릴 때 여행을 가다 보니 여행을 제대로 즐기기 어려워진다. 결론적으로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진정으로 즐길 수 있을 때 여행을 가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였다. 박수칠 때 떠나라라는 말이 있다. 전성기가 끝나기 전에 미련 없이 욕심을 그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로 쓰이곤 한다. 이 말에는 사실 2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남들이 박수를 쳐줄 때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박수를 칠 수 있을 때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여행을 떠나든 전성기를 끝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다. 나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있진 않는가이다. 유학 5경의 하나인 주역의 첫 번째 괴는 중천권이다. 이 괴에 속한 각 효의 뜻을 풀어서 쓴 효사에는 지나치게 높이 올라간 용은 후회하게 되니 가득 찬 모양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인간사를 용에 빗대어 지나친 욕심은 경계해야 함을 일깨우는 대목이다. 욕심의 특징 중 하나는 끝이 없다는 것이다.
간절히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면 금세 또 다른 일이 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나 끝이 없는 삶을 뒤쫓는 것은 위태롭다는 장자의 말처럼 유한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무한한 것을 추구하게 되면 스스로를 해칠 수밖에 없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 강조하는 것은 모든 철학의 공통된 입장이다. 대학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군자는 먼저 자기에게 그것이 있은 다음에 남에게도 그것이 있기를 바라며 일단 자기에게 그것이 없고 난 뒤에 남을 나무란다. 먼저 내가 행복한 뒤에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수 있고 내게 불행이 없은 뒤에 남의 불행을 객관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남의 가슴에 박힌 대못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픈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모습일 뿐이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삶의 기준이 남에게 맞춰져 있다. 하지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채울 수 없는 욕심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내 욕심을 덜어내는 일에 힘쓴다.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늘 불행하며 자주 타인을 불편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불행한 사람으로 가득한 세상은 불안정해진다. 반면 욕심을 비우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스스로 행복하며 타인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다. 이런 사람으로 가득한 세상은 편안해진다. 세 번째, 나의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서로의 수준을 알기 위해선 대화가 필요하고 특히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동양에서 듣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문이다. 이는 귀로 들어오는 모든 소리를 그저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다. 둘째는 청이다. 이는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이다. 셋째는 경청이다. 이는 마음을 기울여 상대방의 말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들리는 대로만 듣는 것은 귀가 달린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듣고 마음을 기울여 알아차리는 것은 상대방의 진정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할 수 없다. 진정이란 진실하고도 애틋한 마음이라는 뜻이다. 상대방의 진정을 알기 위해선 내게도 진실하고 애틋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하는 사람은 잘 모르겠다 하는데 이것이 최상이며 잘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병이 다라고 하였다. 노자가 말하는 삶의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다. 스스로를 잘 아는 사람에게는 남의 말을 귀담아 들을 여유가 있다. 하지만 스스로를 잘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말을 쏟아내기 급급하다. 그러므로 공자가 말하는 중간쯤 이상 되는 사람, 장자가 말하는 함께 갈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한다. 알코올 중독자로 살던 시절 나는 술에 취하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누군가 나에 대해 말해 주어도 남의 말은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 둘씩 내 곁을 떠났다. 아마 그들은 나를 중간 이하쯤 되는 그래서 더는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결국 내 주변에는 함께 가기 어려운 사람들만 남았다. 자신을 알지도 못하고 남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을 줄도 모르는 이들하고만 어울리게 된 것이다. 어떤 관계를 맺어나갈지는 나 스스로가 함께 갈 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에 달려있을지도 모른다. 네 번째, 모두에게 배우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공자는 마음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관점에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세 사람이 길을 가더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나의 스승이 있다. 그 선한 것은 가려서 따르고 그 선하지 못한 것은 고친다. 그 좋은 것은 가려서 따르고 그 좋지 못한 것은 고친다. 공자는 왜 하필 세 사람을 강조한 것일까 하는 궁금증을 지우기 어렵다. 도덕경 예는도는 이를 내고 일은 이를 내며 이는 삼을 내고 삼은 만물을 이룬다라는 대목이 있다. 물론 이 대목에 대한 철학적 해석은 그리 간단하지 않지만
동양에서 3이라는 숫자가 만물을 상징할 수 있다는 사실만큼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 사람이 길을 가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는 공자의 진술은 세상 만물이 내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말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 좋은 것은 가려서 따르고 그 좋지 못한 것은 고친다는 공자의 말에는 어떻게 세상 만물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담겨 있다. 세상엔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다. 사랑하지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애별리의 괴로움을 주는 사람에게도 단점은 있다. 밉지만 만나지 않을 수 없는 원중위의 괴로움을 안겨주는 사람에게도 장점은 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마냥 장점만 보이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줄곧 단점만 보이는 게 인지상정이다. 누구보다 사람의 마음을 잘 관찰했던 공자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좋은 사람과는 잠시도 떨어지기 싫고 미운 사람과는 영원히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을 공자 역시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공자는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어울려 살 수는 없으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를 좋아하리란 보장은 더더욱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계란 항상 변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좋아서 죽고 못 살던 사람이 당장 내일부터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10손가락을 깨물어도 유독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세 사람만 모여도 더 좋은 사람과 덜 좋은 사람이 있고 더 미운 사람과 덜 미운 사람이 있다. 모든 관계는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시다르타의 조언이라면 공자의 조언은 보다 현실적이다.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는 것은 욕심이다. 미운 사람들과는 어울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아집에 다름없다. 공자는 좋은 사람과 미운 사람을 가리는 대신 세상 모두를 나의 스승으로 여겨 줌이 어떻겠느냐고 묻는다. 대체로 스승이라고 하면 을의 자격이 있는지부터 살피는 것이 사람의 심이다. 그래서 위인전의 이름이 실려도 이상하지 않을 인물을 스승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은 사람을 스승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한다. 중국의 시가집 시경에는 학이운해라는 뜻의 학명이라는 시가 실려 있다. 이 시에는 이런 대목이 등장한다. 다른 산의 돌로 숫돌을 삼을 수도 있다. 다른 산의 돌로 옥돌을 갈 수도 있다. 이 대목은 훗날 타산지석의 유래가 된다. 타산지석이란 다른 산에 굴러다니는 거칠고 나쁜 돌이라도 그것으로 나의 옥을 갈 수 있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의 보잘것없는 말이나 행동이라도 그것은 나의 행실을 옥처럼 갈고 닦는 숫돌이 될 수 있다. 어쩌면 그 숫돌에는 이렇게 적혀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적어도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훌륭하다고 칭송받는 사람은 물론 형편없다며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모두 나의 스승이 된다. 마지막으로 공자는 묻는다. 우리가 진정해야 할 일은 좋고 나쁘다며 끊임없이 사람들을 규정하는 대신 누가 됐든 그의 좋은 점은 골라서 따르고 좋지 못한 점은 고치는 것 아니겠느냐고. 먼저 나의 생각과 행실을 살펴서 그의 좋은 점이 내게 없다면 조차 배우고 그의 미운 점이 내게도 있다면 어떻게든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일.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 되는 길은 여기에 달려 있다. 5번째, 인생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지금의 젊은이들도 언젠가는 기성세대가 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문득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체감할 때 과거에 내가 기피했던 모습으로 남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기성세대에 대한 실망감은 잠시 내려놓자. 그 대신 앞으로 올 세대에게 자신이 느낀 실망감만 안겨주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면 어떨까? 이런 고민은 마냥 기성세대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효율적으로 바꿔나가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중국인의 탈무드로 알려진 책 증광현문에는 이런 시가 실려 있다. 장강의 뒷 물결이 앞 물결을 밀어내니 앞 물결은 모래 여울에 쓰러지네. 뒷 물결의 좋은 시절은 얼마나 갈 것인가. 눈 깜짝할 새도로 같은 모양이 되지 않겠는가. 앞 물결이 쓰러지지 않고 바다로 돌아가면 장차 꺼지지 않고 되살아나 다시 뒷 물결을 이루리. 이 시에서 뒷 물결은 젊은 세대를, 앞 물결은 기성세대를 가리킨다. 젊은 세대의 시간도 언젠간 기성세대의 시간이 됨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죽어가는 노인을 보는 것은 불타는 도서관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다.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지식과 지혜의 보고인 도서관을 대하듯이 바라볼 수 있다면, 기성세대가 도서관의 존재 이유처럼 다양한 삶의 가치를 젊은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그런 세상은 아름다울 것이다. 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면서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만일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별로 가고 싶지 않았던, 도서관에 억지로 방문했거나 그다지 읽고 싶지 않은 책을 누군가 계속 권유한다면 도서관에 더 머무르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를 통해 도서관은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에게 도서관의 기능을 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에게 알맞은 도서관을 가려낼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뒤에 오는 사람이 두려운 것이다.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못할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나 40, 50세가 되어서도 한 소식 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두려워할 게 없다. 변화가 빨라지면서 앞물결과 뒷물결을 구분하기가 모호한 세상이 되었다. 공자가 40이나 50이 되었음에도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말하는 까닭은 40이나 50이 뒷 물결에서 앞물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살 만큼 살았는데 왜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 어쩌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좋은 스승일 수 있다. 훗날 내가 40이나 50이 되었을 때 저런 사람으로 남아서는 안 되겠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책 곁에 두고 방송 이어갑니다. 6번째, 진짜 강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센 것에 불과하지만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진정한 강자다. 유력한 사람과 강한 사람은 다르다. 유력한 사람은 세 보이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유력함이 강함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진짜 강한 사람은 활기가 넘치는 사람이다. 활기란 살리는 기운으로 활기가 넘치는 사람은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며 세상을 살리는 데 이바지한다. 성인이란 말 그대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단순히 주민등록증이 나왔고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갔다고 하여 무조건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인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자아가 말했다. 군자는 세 가지 변하는 것이 있으니 멀리서 우러러보면 근엄하고 그에게 다가가면 따뜻하고 그 말을 들어보면 엄격하다. 이는 자아가 스승인 공자를 묘사한 대목으로 군자는 세 번을 변한다는 군자삼변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 자아가 발견한 공자의 세 가지 특징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첫째는 근엄함이다. 공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노력했기에 멀리서 보면 근엄해 보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는 따뜻함이다. 공자는 흐트러지지 않는 외양을 유지하면서도 가까이서 보면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으며 오히려 남을 도우려는 활기를 가졌기에 따뜻했다. 마지막은 엄격함이다. 공자의 말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또 남을 속이려 하지도 않았기에 엄격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자아가 묘사하는 공자의 모습 역시 이 가운데 하나다. 유력함에서 뻗쳐오르는 포스가 있지만 내면의 에너지, 즉 활기가 없는 사람은 멀리서 보면 근엄해 보일 순 있으나 가까이 다가가면 차갑다.
그리고 그의 말에는 자신의 포스에 흠집이 가지 않게 하려는 기교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내면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을 일러 내공이 깊다고 한다. 이런 사람은 겉모습 그 자체보다는 드러나는 자세와 태도에 힘쓴다. 멀리서 내공이 깊은 사람을 마주했을 때 근엄함을 느끼는 까닭은 그들의 카리스마 때문이다. 카리스마란 멋진 옷이나 장신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타인과 세상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야말로 한 사람의 카리스마를 결정짓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만일 내공이 부실한 상태로 유력함만 가지게 된다면 어떨까? 사람을 유력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것들로는 지위, 재물, 명예, 학식 등이 있다. 이것들을 충분히 갖추고도 나와 세상을 살리는 데 쓰지 않고 도리어 남과 나를 해치는 데 사용한다면 그런 유력함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게 된다. 내공이 깊은 사람에게서 따뜻함을 느끼는 이유는 그의 내면에 무언가를 해치기보다는 살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내공이 깊은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의 길을 살려주는 경우가 많다. 인한 사람은 자신이 서고자 할 때 남을 세우며 자신이 드러나고자 할 때 남을 드러나게 한다. 이것이 내공이 깊은 이들이 가진 활기의 따스함이다. 끝으로 내공이 깊은 사람의 말에는 군더더기가 없다. 스스로를 믿고 남을 믿으며 세상을 믿기에 미사역으로 자신을 포장하거나 남을 속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때때로 진실이 사납거나 위태롭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내공이 깊은 사람은 진실한 사람들과 함께 가식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고자 노력한다. 가식은 쳐내고 진심은 지켜내야 하기에 이들의 말은 엄격할 수밖에 없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저는 그 누구보다 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3년 전에 저보다 확실히 강해졌습니다. 막연히 나이가 든다는 생각만 하고 생각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읽기 시작한 책으로 저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강한 사람이라고 부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조금씩 강해지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구와 비교해서 강한 사람이 아니라 3년 전, 10년 전과 비교하여 강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시고 제 채널을 즐겨보시는 분이라면 조금씩 강해지고 있다고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흔들리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현명한 사람은 삶의 무게를 분산한다를 읽고